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1%대 기분 좋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뚜렷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장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하는지 또 전문가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11월 장도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향후의 지수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수는 사실 방향성이 계속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수의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의미해지는 장세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하죠. 그리고 업종 간의 등락도 굉장히 좀 심하고, 그러니까는 종목이랑 예전에 우리가 종목과 현대차를 봤을 때와 지금의 종목과 현대차를 그러니까 지수와 현대차를 봤을 때는 네. 그 느낌이 좀 많이 사뭇 다르죠. 이런 장세는 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지수를 보고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큰 흐름은 좀 못 보는 그런 어떤 그 장세가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 특히나 11월, 12월에는 좀 더 심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꼽아보자라고 하면 저는 1900에서 그래도 조금 위쪽으로는 막혀 있지 않나, 그러니까는 아래쪽에 좀 더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아마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대선 이후에 불거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분간에는 좀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하방은 좀 견고하게 지켜낼까요? 어떻습니까? 하방은 저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거는 지난 3분기에는 제조업체들이 재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많은 재고를 떨어뜨리려면은 일단 덜어내려면은 가격을 낮춰서 팔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어제도 미국의 ISM 제조업체에서 투자자들이 환호한 이유는 재고가 이제 많이 줄었고 오히려 주문이 늘어나는, 그리고 중국의 HSBC 제조 PMI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그렇죠.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일단 제조업 경기의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지수를 보면서 투자하기보다는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종목별 움직임은 더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지 혹은 많이 빠진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많이 빠진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일단 약간 불확실할 때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가격이죠. 특히나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PER, PBR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PBR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PBR 한 배를 밑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PBR 한 배를 밑돌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악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텐데, 지금 소재나 산업재 같은 경우에 PBR 한 배를 거의 밑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많고요. 업종 전체로 봐도 PBR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그 가격 메리트에 의한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이렇게 싼 업종들, 그 수급도 많이 비어있는 소재 산업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내년 이후를 볼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저는 특히나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미디어나 이런 쪽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좀 해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네. 어떤 이런 업종들로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재 산업재 지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쪽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들은 지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비중을 줄여야 할 업종군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전 자동차는 지금이라도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는 우리가 IT랑 같이 놓고 볼 수도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좀 따로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IT, 특히나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핸드폰이죠. 예, 그렇죠. 우리가 가격을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따라가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는 품질을 비슷하게 해놓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어떤 이런 그 업체라고 보게 된다면, 가격 결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격 결정력이 또 환율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근데 원화는 뭐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 위안화 강세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약세 압력을 받을 겁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올겨울이 춥기 때문에 그런데요. 겨울이 추우면 일본의 엔화는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일본이 대지진 이후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죠. 원전을 못 돌리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떤 그 에너지 수요가 제일 많아지는 게 난방 수요가 좀 집중되는 겨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해 하반기는 되게 춥대요, 북반구가. 우리도 아마 그럴 거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연가스 수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최근에는 천연가스가 비싸기도 하거나 수량도 늘어나게 되면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엔화는 따라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엔화는 여기서 지금 80엔 정도 되고 있지만 그거보다 위로 보는 것이 맞고 원달러 같은 경우에 1,100원을 조금 밑돌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가격 경쟁력이 아무래도 전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미국의 엔화 약세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워낙 강세도 계속해서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한다라고 네네. 이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물론 기관은 대규모로 팔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지만 외국인은 또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또 사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면은 저가 매수의 시점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도요. 예, 예. 단기적으로 산다 그러면 뭐 예. 지금 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동차가 싸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PER 뭐 한 5배, 6배다라고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5배, 6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는 성장률이 한 7%에서 8% 정도 예상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20%, 30%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돼요. 네. 그러면 똑같이 싼데 성장이 더 좋은 쪽의 주식을 살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그 자동차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사는 게 아마 우리 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성장이 없는 주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때는 약간 좀 우선순위에서 좀 뒤쪽으로 밀어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지수가 지금 상당히 막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또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 미국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으로 봐주셨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 어떤 불확실성이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미국 대선이 지금 예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예. 누가 될지에만 관심이 있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한 명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연말까지 재정절벽 이슈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절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내년에 실제로 재정절벽이 발생한 다음에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죠. 예. 어쨌거나 미국은 지출을 좀 줄여야 되고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일단 공화당에서는 그냥 지출을 그냥 정말 줄이자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지출 축소를 최소화하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소비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소비심리 지수에도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아마 미국은 연말까지 소비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만큼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초에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절벽 이슈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좀 해결책 중에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출을 안 줄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더 끌어다 쓰는 예. 거죠. 그리고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는 건데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지금 AA 플러스인데 S&P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을 달아놨죠. 그래서 그렇죠. 한 번 더 부채 한도를 늘리면 그때는 신용등급이 강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더라도 재정지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최선의 상황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는 건데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지출이 줄거나 신용등급이 강등되거나 어떤 쪽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좋은 이슈라고 볼 수는 없어서 연말까지 시장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와중에서 좀 어떤 쪽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조정을 계속해서 연말은 좀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연말에 특히나 저는 예. 뭐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배당세액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20% 정도 되고 있는데 45%까지 올리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배당 투자 때문에 주식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50% 세금을 가져가 버리면 내가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매력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돈을 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마도 연말에는 미국 주식시장 좀 슬로우할 것 같아요. 그것 따라서 한국도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주가가 여기서 크게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예. 그 센티먼트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충분히 빠지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을 사야 되는 어떤 지수 대를 말씀을 드리면 1850부터는 주식을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그 다음에 그 뒤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1850부터는 일단 사놓으면 나중에는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질 때 사야 되는 주식은 절대적으로 내수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성장을 갖춘 그런 내수주들은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가 있고 내년 이후에 큰 그림을 봤을 때에도 일단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시장은 연말까지 어떻게 될까의 시장이 아니라 연말까지 주식을 잘 고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내년 이후의 시장이죠.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올해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연말까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지금은 좀 조정을 받으면 사자. 조정의 어떤 그 레벨은 1850이다. 그때부터는 주식을 사고 지금은 주식을 사고 싶더라도 조금 참자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전략입니다. 네. 내년까지 좋을 종목이 어떤 게 있다고? 앞서 말씀하신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음식료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우리가 흔히 이제 내수주라고 얘기할 때는 되게 성장이 없잖아요. 근데 내수주인데 성장이 붙는 주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오리온 같은 회사죠. 예. 그런 뭐 제2의 제3의 오리온을 찾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투자자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